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0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인 중심의 스마트 복지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서비스 전환. 광명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수윤 이하 복지관, 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상황에 맞춘 다양한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가정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언어음악 인지 작업 운동 기능 향상 동영상 무료 제공. 복지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치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유튜브 광나는 TV 채널로 집에서도 따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말, 콩 등의 물건으로 재미있게 놀이하며 아동의 언어음악 인지 운동 기능 작업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2021년 3월 가지 기능 향상을 위한 동영상은 총 35건이며 대면 치료를 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매월 1 물결표 쌓인 이건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키오스크 교육, 영상 미디어 교육 개설, 방송실 구축. 또한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컴퓨터, 태블릿 등의 전자매체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 사용 교육과 영상 미디어 제작 교육을 새로 개설했으며 질 높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곧 방송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와 태블릿 교육 3개반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해 마련한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80여 개 개설. 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청년기 노령기 연령을 고려하여 자립, 취미, 기초문해 등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가장 필요한 자립 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제빵, 자기결정 프로그램, 노령기 장애인의 신체 기능 보완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스터디 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음악, 미술, 원예, 체육, 수영 강좌 등 현재 개설된 교육만 약 80개에 이른다. 프로그램 확인 및 신청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명 이상 큰 규모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 올해 설명절 행사는 재가장애인 70가정 문 앞에 직접 음식을 전달하여 접촉을 최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다소니 예술단 순회 공연은 계획을 변경해 관람객 없이 사전 녹화한 후 3월 7일 광나는 TV 유튜브 채널로 공개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보수교육도 약 80명씩 2번에 걸쳐 비대면 화상회의 어플로 진행했다. 4월에 진행할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도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비대면 체험과 이벤트를 준비해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관 정보를 알리기 위한 SNS 개설 및 활성화. 복지관은 기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더해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고 웹진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유튜브도 활성화해 정보를 제공했으며 2020년 한 해 총 125개의 영상으로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복지관에 오지 않아도 복지관 누리집,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관의 소식을 담은 웹진 또는 복지관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복지관 기획상담팀 070-4510-3604으로 전화하면 된다. 광명시 장애인 학습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사 양성 6개월간 이론과 실습 교육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사 배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광명시가 전문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학습을 도울 장애인 평생학습사 10명을 양성했다. 광명시는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장애인 평생학습사 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은 장애이해, 장애인 평생교육론, 장애인권과 자립, 긍정적 행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이론 교육 19회와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서 총 80시간의 실습 과정, 실습 플러스 사인 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광명시민,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 등이 참여했으며 10명의 학습자가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해 한국장애인 평생교육복지학회 부설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사 교육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 10명에게 자격증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긴 시간 동안 성실히 교육을 마치고 오늘 수료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광명시는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정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포용적 평생학습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광명시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학습의 날개를 달 수 있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광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수료생은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 광명시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질적인 수업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 수료생들은 앞으로 장애인 학습자들의 학습 보조 활동과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광명시는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장애인 평생학습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장애인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전국 최초 시지경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2018.9 설치,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 제정,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 2020.4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광명시 평생학습원 확장 이전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실 2개실 마련,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배리어 프리 인증 2021 2호를 받았다. 광명시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50명 모집, 기초연금 미수급 대상자에게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엄마 손길, 반려견 가이드 등 3개 사업 50명 일자리 마련. 광명시는 15일부터 23일까지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50명을 모집한다.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정부주도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기초연금 미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광명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사업이다.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광명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각종 야채류를 손질해주는 엄마 손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법 맞춤 교육을 하는 시니오 스마트 강사, 공원 및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 시 배변 처리 등의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반려견 가이드 3개 사업이 있다. 근무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일부 9개월, 이며 참여자는 월 30시간 근무하고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091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광명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소아노인종합복지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노인복지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소아노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위생용품 집중점검. 광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 노약자가 사용하는 기저귀 등의 품목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수거한 제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당 제품의 기준 및 규격 항목 검사 의뢰하여 결과가 부적합 제품, 폐기 대상인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가품질 검사 적정성 및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판매 여부 품목 제조 보고 적정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조 연월일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해 상습적 위반 사항은 행정 조치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독거 어르신의 여가 및 신체활동 강화 프로그램 지원 기록. 광주시는 65세 이상 허약노인과 경증 이상 우울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출 및 만남 자제 등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 행태는 물론 마음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속 방치 시 기본적인 건강 유지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필수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방문간호 인력이 우선 약물 복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투약 관리, 만성질환 관리, 우울, 영양, 신체 활동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을 4개월간 지원하며 낙상 방지를 위한 근력 강화 단백질 보충 식품, 스트레칭 밴드, 악력기, 노라인 줄넘기 등을 제공하여 신체 활동을 지지하고 워크온 앱의 어르신 집합 활동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참여 어르신의 신체 활동량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집합 걷기를 독려한다. 또한 반려식물 키우기, 마스크 목걸이 줄 만들기 등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말벗 친구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3월에는 버섯 키우기 키트, 재배 안내문을 제공하였으며 어르신들이 키운 식물을 이용해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는 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기별 특화 프로그램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활기찬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건강 프로그램 제공과 아울러 집 안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정주권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일상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취약계층 사랑의 집수리 해피하우스 진행. 4.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신동헌은 지난 14일 1. 도청면 유정리와 남한산성면 산성리의 취약계층 2가구에 대한 사랑의 집수리 해피하우스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랑의 집수리 해피하우스 사업은 사랑의 비둘기 봉사단, 단장 이석원, 회원 20명이 톱샷이, 대표 김성현에서 제작 후원한 현관문 및 방충망 설치 작업과 함께 새 주거지로 이사 예정인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배 장판 시공과 레드 등 교체,
주거 청소 등을 두 개조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석원 단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봉사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이렇게 이웃을 위해 다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에 동참해 주신 자원봉사자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고령인 취약계층 대상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집수리 해피하우스 사업을 매월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